자, 여러분들 그 선거 운동할 때 어깨띠 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후보자하고 후보자 배우자만 맬 수 있죠. 등록 그 사무원들. 등록 선거원들하고 해서. 선거원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개딸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부터는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저기 어깨띠를 누구나 맬 수 있어요. 이제. 야, 그럼 10개씩 감고 다녀도 됩니까? 상관없지. 야, 그 재밌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 코스프레 하시는 또 개딸님들 나오겠네. 그러니까 저거 엄청 메고 보고 싶었잖아. 네. 그러면 개양 만약에 선거를 나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저거 메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딸 중에 그 미이라 복장하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미라? 미이라처럼 아, 그래요? 몸에 붕대도 감고 그 붕대 대신에 저거 감고 다니면 되겠네. 그게 사실 네. 크게는 어깨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량 구매를 한다면 배포하면 그건 안 되고요. 본인이 비용을 구매를 하고 제작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용만까지는 된다는 거죠.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가 후보 홍보 소품 직접 구입 및 착용 가능. 그다음에 인터넷 게시판 의무 실명 확인제 규정 삭제. 지방공사 공단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허용. 시설물 설치 및 문서 도화의 내부 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 30명 이내에 집회나 모임 허용 등. 그중에 이제 가장 더 지금 저 획기적인 게 일반 지지자도 어깨띠를 할 수 있다. 그 저거 똑같은 디자인하고 다니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네, 사실 별거 아닌데 뭔가 미스코리아 느낌도 나고 해서 해보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네. 참고들 하시고요. 이제 그래도 미리 만들지는 마세요. 미리 만들면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자, 그렇고 재밌는 거 하나 가십으로. 김태우 저 강서구청장이 날아갔잖아요. 예. 대법원 확정 판결 예. 나가지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 있다가 말도 안 되는 폭로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던 그 김태우를요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이면 거기에 공천 안 하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사면해주고 출마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추진력 있어. 아, 김태우를 사면해서 다시 출마시킨다고요? 그렇게 야, 가능해요? 쟤들이 어떤 그림 그리고 있냐면 왜 우리는 그런 상상력이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다. 예.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등의 비리를 밖으로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문제로 의원직이 아니 저 구청장직이 날아가는 건 불합리하다. 말도 안 된다 해서 김태우를 사면시켜서 출마시킨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돌고 있는. 아무리 윤석열이어도 그렇게까지 할까 싶네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김태우가 그렇게 대단한 뭐 이렇게 연줄이나 윤석열하고의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갈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강서구청장도 이전까지 연 3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갑을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세가 되게 강한 곳이야. 근데 김태우가 나가서 그 길을 이겼다는 거지. 이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조국 법무부 장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할 수 있지. 아, 정말. 심지어 이것도 있어. 진짜 대단하다. 한동훈이 총선에 안 나가고 한덕수 다음에 총리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불리해 지금. 네. 강남 자리 꾸역꾸역 차고 가는 것도 말처럼 쉽진 않아. 원래 자리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경쟁자로 그 원희룡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차기 총리로.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도 하고 제주도지사하고 지금 국토부 장관까지 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뭐 크게 대수겠냐. 자기 체급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 게이트 사건 터졌을 때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을 거라고 다들 네. 그 짐작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온갖 쌍욕 후에 마지막에 야,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면 국무총리 지명해줄게 이런 소문도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 지명한다는 건 대선 나간다는 네, 예, 그렇죠. 뭐 다른 시그널인데 워낙 총선이 불리하게 나오고요. 민주당이 돌리는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돌리는 여론조사 다 보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불확실가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실제로는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김건희 양평 땅건 터지면서 지금 거의 멘붕이 와버렸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급 유턴. 근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이 1년 넘게 낮은 지지율
그게 2년 차 들어가면서 지금 총선은 2년은 임기 2년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슈마다 국민들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국민적 여론이 좋았던 건 거의 없어요. 어떤 이슈마다. 대부분 60% 이상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안 나가고 총리로 간다. 한동훈이가. 이제 우리 국내 최초의 가발 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리들이 가발 쓰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의 머리가 가발이다라고 확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진짜 머리라고 계속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국무총리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된다고. 표결을 하는데 민주당이 의석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는 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서리로 가는 거죠. 그렇지. 네. 자, 민주당 분당설을 그러니까 그 제기해가지고 이제 파장이 일었던 우리 이상민, 옹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어쩔 때 보면 저분은 좀 싫지가 않고요. 좀 모자라 보여서 귀엽더라고. 그러니까 비호감성인데 이런 이야기 했어. 그게 김현정의 뉴스쇼죠. 국민 앞에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을 경쟁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 국민들이 저는 몰표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이 뭐냐면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민주당하고 경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20명 이상 될 수 있다고 보냐고 김현정이 물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요 라고 자가발전 오지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말이에요. 의원 몇 명이라도 얘기해봐라. 누가 너 따라간대냐 이런 얘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자기 지분을 갖고 들어왔던 그런 상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세력이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의 어떤 하나의 인물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든지 안 그러면 나가서 새롭게 당을 만들든지 할 텐데 지금 나가서 좀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면 당을 만듭니까? 그 무슨 돈으로? 그 돈은 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깃발을 올려가지고 우리 편 모여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건들이 있고 형식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현실의 어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이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저 용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냥 마음껏 하잖아요. 저게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캐릭터. 민주당에서는 내가 내부 총질을 하면 당대표를 까면 언론이 받아주는 어떻게 심지어 약자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당을 끌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이처럼 검찰 같은 권력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까는 거는 언젠가 지들끼리 했겠지. 근데 언론에 나오고는 맨날 주구장창 민주당만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가보면 최근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당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윤석열하고 싸워보는 호기를 잡은 거예요. 양쪽 다. 예. 의원총회 하면 막 이야기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을 깔아놓고 내가 존재감을 보여야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자기 위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민만 유일하게 좀 속칭 독고다이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가가지고 이상민이 한마디 했다 하면 언론이 써주니까 또 이걸 잘 이용하는 게 김현정 아니야. 뭘 저런 영감탱이 불러다가 물어볼 게 뭐 있다고 온갖 논란을 다 물어봐. 그 자기가 즐겨. 그래놓고 100만이 남았는데 새날은 80만 원 됐어. 씨발. 오염수 얘기 안 하는 김현정에서 이상민은 꼬박꼬박 부르고 조응천은 꼬박꼬박 불러서 네. 얘기를 듣죠. 오늘만 해도 김현정이 출연하지 않았어도 이상민은 오늘 아침 공중파 라디오에 2개 이상 출연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경고를 받고 이후에 약간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자기는 죽어라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죽으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 근데 왜 죽으라고 한 거라고 받아들이냐라는 식으로 약간 자기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라고 한 발 빼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당이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치면은
계속 악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러면 주주들은 투표를 통해서 너 아웃이야. 넌 회사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너 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싫어하고 이 사람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냥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국회의장을 하고 싶대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적당히 했어야지. 아니, 그럴 거면은 정치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뭐 정치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지역구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민이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경쟁자가 등장하면은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새날 패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나오는 패널이 40명 정도 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새날 패널 중에 존재감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새날 패널에서 하는 별로 인기 없는 방송에 맨 끝에 앉은 패널이 하나 있었다고 쳐. 그 정도 수준인 거야 이상민이. 저 사람이 새날 나오는 사람이었어 수준. 근데 언론은 이상민을 소환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막 지지고 볶는다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민이 이낙연은 왜 이상민 안 만나줄까? 김혜영은 만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대선 행보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민주당의 새로 생긴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 네. 이낙연에 대한 그 뭐 뭔가 좀 혐오성 요 글이 많이 올라와서 이낙연이 대노하는 바람에 야 비 오니까 못 만난다 그래. 그래서 막걸리 회동이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까지가 썰로 도는데 근데 그 이상민이 이제 이낙연한테 한 숟갈 얹는 게 저 장면이에요. 김현 뉴스소에서 낙지탕탕이 폄하 명락회동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되게 웃기는 게 저 썸네일을 저렇게 걸어놓고 오후에 바꿨더라고요. 눈치 엄청 봅니다. 근데 저 낙지탕탕이를 자꾸 폄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돌아온 자료로 제시한 화면이 지금 블루웨이브에 올라온 저 낙지 사진이에요. 저게 어디가 폄하입니까? 낙지를 탕탕이 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낙지는 역시 탕탕 쳐서 먹어야 제맛. 아니 왜 화를 내냐고. 근데 저거는 11.6에도 이렇게 항상 도는 짤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똥파리 이론. 똥파리를 이야기했을 때 뒤돌아보면 똥파리지 왜 낙지가 화를 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낙연을 자극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막걸리 회동을 취소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뭐 다시 만난다고는 하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자료가 원래 낙지는 이낙연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이재명 대표를 낙지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그게 이제 네. 김부선의 가짜뉴스. 네, 완전 김부선. 거짓말이었었거든 저게. 저때 김부선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천에 가서 낙지볶음을 먹었다. 그리고 이재명이 카드로 밥값을 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결국 그 낙지집을 뒤지고 다 난리를 쳤지만 그 낙지집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은 기록이 않는다. 없고, 네, 없고 네. 그때는 카드 결제 안 받았던. 네. 아예 없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재명이 찍어줬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이 알고 보니 조카가 찍어준 사진이고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사진 카메라로 얼굴이 가려진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김부선이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모 일간지의 기자였습니다. 기자였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낙지에서 벗어났는데 당시에는 계속 이재명을 이낙지라고 불렀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격받을 때는 이런 이야기 한 번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낙지탕탕이가 민주당 새로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그거를 빌미로 회동이 불발된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상민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아, 웃기다는 진짜? 겁니다. 뭐 낙지 맛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 낙자 들어가면 정말 초등학생 같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름이 좀 이름 갖고 장난을 엄청 많이 치잖아. 동자 들어가면 똥이라고 놀리고 막 그런 그렇죠. 개념 그런 거지. 아닙니까? 자,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이잖아요. 지금 한 80% 정도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체제는 없어요. 이재명 대체제가 되려면 이재명과 결을 같이 해야 대체제가 돼요.
근데 반대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상 대선 망하게 한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못하고 있어라고 막 5.18 묘역 갔다가 평산마을 갔다가 봉화마을 갔다가 경작 이재명은 뭐 서로 사귀는 거야 뭐야 밀당을 해가면서 만나네 안 만나네 프로야구도 아닌데 우천수년을 하고 그 이유가 알고 보면 날기탕탕이고 아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극한의 미움을 보내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저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 책임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찌 됐건 이재명을 도와야 나한테도 기회가 열린다. 이재명 안 덮고 이재명 떨어지기를 감나무에서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는 형국이잖아 지금. 그럴 때는 그 입에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게 2달 정도 전에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예요. 2달 전 정도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다음 거는요. 이게 그래도 이낙연이 지역적 기반이라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예요. 광주 KBS가 갤럽에 의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호남 밖으로 나오면 저보다 더 벌어질 거란 말이야. 호남 출신이니까 그나마 저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 안 돼요. 광주 전남에서도 10이 안 나오는데 좀 더 말하려면 광주 전남에서라도 이재명과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낙연은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딱 만나가지고 그간 미안했습니다. 한 잔.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려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이상 얼굴 깎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님 지지자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강성 지지자도 있는 것이고 당신 지지했던 사람들 이재명 괴롭혔던 건 수년 동안 인간 이하 취급했었어. 그때 한마디 거드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핑계 삼아가지고 진짜로 막걸리 회동이 취소된 거라면 진짜 속 좁은 거죠.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민주당의 어른이라고 지금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홍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 이재명 제재 내년 총선까지 간다. 이재명 절대 안 물러난다 이런 뉘앙스인데 안 물러난다가 아니라 이재명을 되게 높게 평가하더만요. 실제로 정치력은 그런 거예요. 홍준표도 중간중간에 정치 위기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은 대구시장 잘하고 있잖아. 되게 꼰대짓 하면서. 근데 그 시각이 홍준표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안에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언론 선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홍준표 말고 박지원. 그러니까 이낙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박지원이 유일해요. 이쪽 현역 중에 나오는 그래. 사람 중에 그 정도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방송인 중에. 워낙 건강해서 자꾸 까먹네요. 그러니까 이낙연한테 이제 조언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MBC 나와가지고 호남 빼고도 호남만으로도 둘 다 대통령 못 된다. 호남 빼고도 안 되고 호남만 갖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낙연은 전국을 바라봐야 된다. 진짜 나가고 싶다면.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 원저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최소한 민주당 당권 노리는 거 아니냐. 민주당 당권. 이재명이 이제 물러나고 최소한 비대위원장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헛꿈 꾸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다시 광주 전남 여론조사로 가보면 이낙연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 최근 겁니다. 갤럽이 광주 KBS 의뢰받아갖고 한 여론조사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힘 보태라 44.7, 정치에 거리 두고 활동 자제해라 18.8. 그러니까 요거 이 두 가지는 이낙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죠. 이재명 돕든가 아무것도 하지 말든가. 요게 다 합치면 62%예요. 그리고 나머지 광주 전남 사람들이에요. 전국도 아니고. 당내 주류를 견제해라. 비판적 목소리 내야 된다. 똥파리 의견 14.2.
새로운 정치 세력 구축 독자적 행보 저거는 국민의힘 여론조사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하는 여론조사인데 10.2 이거 다 합쳐봐야 24.4. 굉장히 설레었겠네요, 이 숫자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 구축하라 독자적 행보해라는 국민의힘 여론이고 광주 전남에서 당내 주류 견제해라 비판적 목소리 내라는 똥파리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낙연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 5천번 말한 것 같다. 이낙연의 최측근 정운현 씨 국무총리 할 때 비서실장했던 그 정운현 씨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건은 역사에 남아요. 그것이 왜 역사에 남느냐? 이낙연이 그 후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선거운동 안 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지금에 와서 윤영찬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선 실패의 책임이 이낙연한테 있다고 악마화한다고. 근데 곳곳에서 친낙계들이 그런 짓 했다는 건 제보만으로도 수백 가지 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나중에라도 존경받고 싶으면 정신 차리세요. 이게 만약에 어떤 근거도 없이 욕심을 노욕을 갖고 대선 노린다거나 비대위원장 노린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낙연은 정치 생명 더 끝나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끝난다. 이게 이 모습은 원희룡도 보고 배워야 돼요. 정치 생명은 건다고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정무 감각 없는 건 국무총리 할 때 알아놨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사면설로 쫄딱 망했던 거잖아요. 그때 사면발이로 유명했죠. 머릿속에 개혁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 조국 장관 장관직에 있을 때 일단 조국 장관 임명하는 거, 장관직에 있을 때 사퇴하는 거 찬성한 사람,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물러나게 한 것도 사실상 이낙연. 그러니까 개혁적 마인드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도 비판하면서 언론상에는 이재명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헤드라인이 더 크게 나오게 하는 것도 저는 정무 감각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개혁적 마인드 없고 정무 감각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명박 박근혜 사면권 이야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당연히 이낙연을 밀어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본인이 그렇게 떨어져 나온 거였는데 다행히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개혁적 마인드도 없고 정무 감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당설 택도 없는 소리. 이상민의 자가발전. 그건 이 사람아 이낙연도 안 해. 당 하나 깨고 나가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대표 그 시절에 안철수가 지금 박지원 등 몰고 나가가지고 41석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헛꿈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일국의 권리당원인 제가 말씀드려요. 나가셔도 돼요. 대전에 7석이 다 민주당인데 한 석 없어도 됩니다. 거기다 이경 채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 구독해 주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다 감사드리면서 자, 새날 방송 이번 주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따가 녹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주말에 집회 끝나고 들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방송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말 집회 때 또 뵐게요. 장마철이니까 더 많이 나오세요. 시원하잖아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